네, 계속하겠습니다. 미국이 언제쯤 북한 앞쪽 부분은 이 문제의 두 가지 쟁점, 하나는 태양광 발전 관련되는 기업체 남동발전이 어떻게 이 북한 석탄 밀수입과 관계되어 있냐, 혼자서 한 짓이냐, 다 알고 있었느냐, 관련 부처가 다 알고 있었냐.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제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냐인데, 두 번째 문제부터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문제는 제재 수위와 포함 범위와 그리고 시기입니다. 이게 미국 국내법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미국이 생각해서 이것이 미국 국익에 위배가 된다라고 판단하면 그 기준과 포함 범위와 제재 시기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 제재 시기는 제가 볼 때 일단은 짧게는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난 이후부터, 길게는 11월 달, 올해 11월 달 사이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났을 때에 미국이 최소한 원하는 만큼, 제가 말하는 최소한 원한다는 것은 지난 12일 북한의 외무국장 최선희와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가 만났습니다. 분명히 그때 조건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 조건들이 해리 해리스 대사가 던진 조건을 실제로 최선희 국장이 돌아가서 북한 김정은과 상의한 결과를 이번에 일단 폼페이오가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그 내용에는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최소한 해리 해리스 대사가 제시한 것은 미국이 요구한 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관련된 모든 자료와 그리고 사찰 검증을 받겠다라는 그 약속서를 내라. 협력할 수 있냐? 그거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하러 갔는데 그게 반 정도라도 미국이 일단은 수긍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반 정도라는 건 북한이 그렇게 원하고 한국이 그렇게 원하는 종전선언으로 끌어줄 수 있는, 종전선언과 연계시켜줄 수 있는, 미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봐도 미국의 체면을 구기지 않을 정도로 비핵화에 대한 압력을 제대로 행사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인식이 나오는 수준의 북한의 협력이 있으면은 일단 이 남동 발전에 대한 대북 제재, 미국의 제재 조치, 세컨다리 보이콧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폼페이오가 북한을 가서 얻은 답, 혹은 북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갔다 오고 난 뒤 시진핑이 또 만나고 9월 18일 유엔에서 북한이 하는 얘기까지를 들어보고도 미국이 원하는 수준과 택도 없이 거리가 먼, 다시 말하면 북한이 이때까지 주장해온 것처럼 우리는 종전선언 해주면 비핵화하겠다라는 태도로 나온다면은 일단 한국에 대해서 이 문제, 북한 석탄 밀반입에 대한 제재 조치 미국이 직접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눈 감아준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판문점 선언 계기로 하고 6일이 미북 정상회담하고 이런 모든 사태가 일어나도록, 상황이 전개되도록 3월 9일날 정용 실장이 백악관까지 와서 한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이때까지 가져온 거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준 겁니다. 한국 정부와 북한이 하도록. 근데 이것이 미국의 기대에 이르지 못하면은 정권은 다 잡아놔 놓고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이 안 되면 바로 제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미 하원 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을 오랫동안 지낸 이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이거 제재 대상으로 제재 조치하기에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고 근거도 상당히 있다. 이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얘기했어요. 한국의 관세청이나
관련 은행이나 금관원이나 혹은 뭐 나아가서 직접 이걸 수입한 남동발전까지도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근거를 4가지로 내세웠어요. 첫째로 이게 북한 석탄임을 암시하는 자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북한 석탄을 남동발전이 처음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2010년에 한번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 석탄이 딴 데보다도 질이 낮고 이 소위 말하는 전력 생산량이 낮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때문에 두 번째 가격도 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북한 이 석탄이 옛날에도 러시아항을 혹은 북한 석탄이 아니라도 북한이 해외에 자기들 물자를 낼 때에 보낼 때에 선적할 때 나우트항을 많이 썼다라는 걸, 홈스크항하고 나우트항을 많이 썼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고 그걸 사용한다는 자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안다는 것, 택없이 가격이 싸다는 것, 그리고 이런 항구를 통해 가지고 홈스크라든가 나우트항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북한 선박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도 다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월 달에 이미 워닝을 줬다는 거지. 정보를 줬다는 거죠. 유엔 산하에 있는 이 대북제재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리서치를 하는 그룹에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눈에 훤하게 드러나는데도 계속 우리는 고의성이 없었다, 몰랐다, 그게 북한 석탄인 줄 몰랐다, 뭐 등등. 관세청이 작년 10월 그 말을 듣자마자 올해 8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10개월 동안. 처음에 3개월 동안 결론도 안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똥줄이 탔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총 33,000톤이 6차례에 걸쳐 밀수입된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와가 조사하는 거예요. 이 피의자들이 북한 이 33,000톤이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 수없이 북한 석탄을 딴 데에 실어다 주거나 소개해 주거나 중개해 준 수수료로 받은 게 33,000톤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해요? 관세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관세청이 지난 10월에서 8월달 동안 이걸 전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수수료를 33,000톤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거는 최소한 엄청 우리 수수료라는 게 뭐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든 중개 수수료 뭐 집을 사도 수수료 무슨 수수료가 100%는 될 수 없습니다. 100% 해도 33,000톤이에요. 수수료라는 게 뭐 물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5 내지 20%로 칩시다. 그럼 가장 보수적인 숫자로 20%로 친다 해도 이것의 5배 20만 톤 이상을 다른 데에 북한이 파는 것을 실어다 줬거나 소개해 줬거나 연결해 줬다라는 혐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청이 이걸 왜 지금 발표하죠? 간단히 넘어갈 줄 알았어요. 왜? 청와대에서 봐주고 있으니까. 청와대에서 봐주고 있다는 근거는 뭡니까? 근데 유엔이 지금 미국이 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이거는 청와대 백만 있어가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작스레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발표를 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의성이 없었다느니 등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 남동발전에 대해서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남동발전이 관세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를 받던 도중, 석탄 반입 수사는 언제부터 받았어요? 작년 10월부터 지금 8월까지 도중인 올해 2월에서 4월에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정부혁신 실적평가에서 123개 공공기관 중 단독 1위로 선정이 된 게 남동발전. 그래서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어요. 근데 단독 1위로 선정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남동발전이 대국민,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태양광 발전 솔루션 플랫폼 유솔이 누구나 쉽게 공공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1등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규정을 보면요, 행안부 규정을 보면은 이 우수 표창장을 정부 지침, 행안부에 명기해 놓은 정부 포상 업무 지침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이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야기한 기관은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는데, 행안부의 답은 그 당시에 보니까 불공정 행위나 관세 체납 등 정부 포상 업무 지침상 결격 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는데, 아니 10월부터 8월 사이 8개월간 10개월에 걸쳐서 석탄 반입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결격 사유가 없다? 원래 포상 업무 지침 규정을 보면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2018년 업무 포상 업무 지침 규정을 보면은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기관은 대통령 표창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답은 뭐냐면, 그때 이 남동발전은 관세청 수사 결과, 관세청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2월달 이 우수 기업을 선정할 때 그 시점이겠죠. 해보니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왜냐하면 그때 관세청이 처음 3개월 동안 해서 기소를 안 하고 붙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처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또 경쟁 입찰사를 통해서 물품 기업 구매했고 때문에 법관사인 거 전혀 몰랐다. 행안부는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금감원 역시 허락을 내려줄 때 은행에게 소위 말하는 인가증을 주라고 할 때에 돈 지불하는 금감원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석탄, 은행에서 그걸 내줄 때에 이게 뭐 석탄이 북한산인지 러시아산인지 금감원은 거기까지 관련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여기에 관한 특별조사위를 만들어가 국정원이 이런 정보도 없느냐 모르느냐, 국정원의 정보 능력이 정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온갖 지적을 다 하는데도 일체의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자료도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유엔 제재 대상에 걸리는 거고, 우리 한국 자체 내 독자적인 제재에도 어떠냐 하면 북한 선박, 북한 물품, 이것이 북한을 들랑거리는 선적에 대해서 북한에서 나왔거나 북한을 왔다 갔다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허락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항이든 출항이든 물품이든 금융거래든 다 알고도 이것을 모른 채 해주지 않고는 이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 1등으로 단독 1위에 선정된 이유가 태양광 발전 솔루션 플랫폼 유솔이에요. 이 태양광이 지금 어디가 가장 열내고 있는 이슈입니까? 국민들은 올여름 동안에, 저도 이거 에어컨 얘기 몇 번 했지만 떠 죽었어요. 정부가 기껏해야 누진제로 요청되는 전기세를 18.9% 줄여준다 하니까 뚜껑을 열어보니 만원 내지 2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2만원까지도 안 돼. 그것도 계속이 아니고 올해 내년 전기값이 오를 걸, 원자로를 중단하면서 전기값이 오를 것이 불보듯 뻔한 겁니다.
삼척동자도 백운규 장관은 전기값 오른다는 것은 안 오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한데 그분이 삼척동자보다 못해요. 올라요. 기후가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하면서 원자로에 의한 전력 생산 말고 대체 에너지를 아직까지 확고하게 해놓지도 않은데 원자로부터 가동을 중단시킨다? 이건 미친 짓이죠. 그 가동 중단하는 명분이 뭡니까?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싼 에너지고 더 국민들에게 덕이 되고 더 미래지향적인 뭐 한다? 태양광 발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때 비트코인 때문에 불쌍한 흑수저 청년들 서민들 막 골병 들였죠? 어디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똑같습니다. 태양광. 이 정부가 목을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작년 6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하러 가기 직전 고전날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34명의 국무장관과 청와대 관련 행정관들을 모아놔놓고 여러분 원자로 탈원전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저는 영혼 없는 공무원은 싫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제기하십시오. 하니까 그 자리에 앉은 34명의 인간들 중에 박근혜 정부 때도 탈원전을 찬성하지 않고 원자로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인간들까지 전부 입을 다물었어요. 단 한 사람도 반대를 제의를 안 했습니다. 청와대 눈치 보는 장관 자리를 유지하고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 정부를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정치적 어려움, 외교적 어려움을 쏟아내는 헤드쿼터인 청와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사업도 돈 되는 그들에게 돈이 되는 게 태양광 발전입니다. 며칠 전도 얘기했죠. 제가 울진을 가 산꼭대기마다 다 깎아놔놓고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몽고나 이것처럼 하루 종일 드라이하면서 40도 온도가 유지되면서 집중적으로 태양에너지를 받을 그런 기후가 아닙니다. 투자보다도 돌아오는 수익이 적응을 빤하게 알면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남동발전이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내서 가장 효과적으로 손쉽게 공공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냈다고 해서 혁신 공공기관의 1등으로 선택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대통령 표창을 이런 기관에게 조사받고 있는 기관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기관에게 주니까 이 기관이 간이 배박에 나간 겁니다. 대통령이 봐준다? 관세청에서도 가져가가지고 1년 가까이 거의 10달 가까이 답을 안 내고 있다? 누구 눈치를 보니까 답을 안 내는 거예요. 건강원에서 문제 없다? 외교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도 미국에서 벌써 작년 10월에 이 정보를 터뜨린데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를 팔로우 하지 않는다? 높은 데서 지시 없이 가만히 있을까요? 국정원? 새 국정원, 이 정부 들어서 국정원이 뭐 간첩은 안 닫고 대북 간에 친구를 만들고 대북 협력? 더 잘 알죠, 이런 정보. 만약에 이런 정보까지 캐낼 수 없다면 국정원 없애야 되죠. 이서는 만한 국정원입니다. 에? 그 정도로 정보력이 없는 국정원이라면 없애야 돼요. 저는 분명히 정보가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 관련 부처들이 다 손을 들어주고 눈을 감아줬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석탄 90만 톤이 한국으로, 평택으로, 포항으로, 인천으로 들어갔다 나갔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UN 제재를 넘어서서 UN 제재, 미국 제재 대상이 됐다라는 걸,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이 정부 부처가 다 손을 잡고 청와대가 지금 밀고 나가는 국민들 71%가 반대하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유엔 제재에 위반되고 미국 제재에 위반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장 큰 압력으로서는 미국의 세컨다리 보이콧에 정면 위배되면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하면서 이 태양광 사업에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정부가 눈을 감아왔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요, 며칠 전에 나온 무슨 하부라는 건 무시해서 아니라 조직체계로 경남은행, 혹은 남동발전, 당연히 남동발전 이거 조치를 받아야죠. 미국으로부터. 미국이 남동발전에게만 대북 제재를 할 것인가, 관련된 그 상청에 소위 말하는 세계 최대 석탄 무역 회사인 러시아 카보원, 이 경쟁 입찰에서 이걸 남동발전이 터뜨리고 2010년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적이 있는 남동발전이 직원이 2~3명밖에 안 되는 H사에 속아서 북한산 무연탄을 국내에 반입했다. 정말 속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사를 통해서 하라라는 지시나 내밀한 업무나 협조가 없다면 미쳤다고. 이거 세계 최대 석탄 무역회사의 이 무역회사를 입찰 경쟁에서 떨어뜨리고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를 통했을까요? 이거 당장 이 H사가 청와대 태양광을 추진하는 그 그룹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태양광 남동발전이 데이터 공개 최우수 혁신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수상을 했다는 사실 의문이다. 자유한국당 이렇게 나와가 안 됩니다. 이렇게 수박의 거들기식으로 국정원이 안 내니까 자료가 부족하고 정보 능력,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총체적으로 정부 각 부처가 힘을 합쳐서 협력을 해서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남동발전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하나의 적은 기업체를 통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누이 조건 매우 좋죠. 북한 석탄을 팔아줄 태양광 산업과 관련되니까 탈원전 정책에 좋고 관련되는 부처들은 전부 입 다물어라, 모른 채 해라. 이제 관세청이 난리가 나고 난데 미국에서부터 슬쩍슬쩍 이 세컨다리 보이콧이 간단한 게 아니다. 아까 내가 일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8월 3일, 8월 16일, 8월 3일 딱 바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가 나오니까 청와대나 어디로부터 야,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빨리 보고한 결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해라. 조사한 결과는 일주일이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지금 10달을 묵혔다가 마치 지금 새로 조사한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수수료로 받았다. 33,000톤을, 석탄 33,000톤을 수수료를 받으려면은 또 이걸 중개 대상 역시가 북한산 석탄이었다고 이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관세청에 확인해 봤답니다. 그럼 도대체 수수료를 33,000톤 받으려면 이게 한국이 아니라도 다른 나라의 북한 석탄을 얼마나 소개를 해줬겠어요. 이건 유엔 제재에 세컨다리 보이콧이 아니라도 바로 걸려 프라이머리 보이콧에 바로 걸리는 거예요. 유엔 제재,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놔두고라도 유엔 제재에 바로 위배되는 짓을 이 정부가 간띠 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나옵니다. 보통 executive directive라고도 하고 executive order라고도 하는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하면 바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엄청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의회를 거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발표하는 게 executive order예요. 행정명령입니다. 13,815 때문에 작년 9월 20일 북한에 대해서 13,815를 발표하자 북한이 바싹 얼어가지고 돈줄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미국의 행정조치를 북한에 대해서 광선은행이나 조선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다 너희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돈 세탁과 직간접적으로 중국에 있는 은행, 다른 러시아에 있는 은행 전부 다 관련되다고 워닝을 딱 주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딱 내니까 김정은이가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대북제재에 작년에 중국이 협력을 잘하니까 돈줄 점점 딸리지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개를 돌린 겁니다. 우리 비핵화 하겠다. 껍데기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합니까? 그럴듯합니까? 그거 받으면 비핵화 될 것처럼 안 될 거 알면서도 받는 거예요. 이제요, 지금 이걸 보면은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팔고 한미동맹을 금을 내고 그리고 오직 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북한의 종전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자유한국당 여러분, 지금 이 특위를 구성했는데 제발 수박 겉핥기식으로 거기에 무슨 특위위원장 이름 내고 그 다음에 TV 카메라에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것과 쇼하는 거로 끝내지 말고 뒤지십시오. 뒤질 뿐만 아니라 뭐 을사오적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파탄낸 5명의 장관과 장관급의 사람 5명 그 사람들을 보고 물러나라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뒤집으세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게 유엔에게 고소를 하십시오. 우리 혼자서 해결이 안 됩니다. 보수가 지금 완전히 정말 허물거리고 있으니까 힘을 딱 모아가 유엔과 미국 정부에 고소를 하세요. 이 정부 산하의 정부, 이 정부 산하의 기관, 조직, 은행, 대한민국 전체의 꿈인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위배되는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기관, 기업, 은행, 조직, 지도자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 눈에 볼 때 모양 그럴듯한 것처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드루킹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할 말이 있어요? 그거 놓쳤으면 이거라도 제대로 하나 처리하십시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특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박동아님 구독, 좋아요, 공유 감사합니다. 본인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